비율에 따라서 앞트임을 권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양아치 병은 어떻게 거르냐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우선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으시면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세요. 에비성형외과 안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SNS 보다가 쌍꺼풀 수술할 때 앞트임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근데 쌍수할 때 왜 자꾸 앞트임도 권하는 거야? 앞뒤로 커질 필요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들마다 다를 수도 있으실 텐데 비율에 따라서 앞트임을 권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눈 길이감 대비로 눈 사이 거리감이 있는 분들, 동양인에서는 대부분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전체적인 얼굴 비율상에서 눈의 길이감 대비로 안가 구석의 길이감 또는 바깥쪽 길이감 대비로 광대까지의 거리감, 비율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보통은 추천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트임 쌍꺼풀 한 다음에 망하면 코랑 윤곽까지 하거든 보통 탕수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댓글 보고서는 요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앞트임하고 쌍꺼풀 하셨는데 망했다? 그럼 그 병원에서 다시 코나 윤곽을 하지 않죠. 쌍꺼풀 수술 앞트임이 실패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코를 꼭 하셔야 된다거나 윤곽을 하셔야 되게끔 그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은 환자분들께서 사실 실망하시고 오히려 더 코나 윤곽을 고려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이런 불신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를 왜 하는 거야? 눈이 너무 커져서 얼굴 밸런스 안 맞는다고 밸런스 맞추려고 코를 높여야 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윤곽을 권유했다. 실제로는 앞트임을 했을 때는 코 수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코와 눈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코 상담 후에 앞트임 상담을 하게 되면은 코 수술하고 나면은 오히려 몰려 보이기 때문에 앞트임을 하면 더 몰려 보여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밸런스를 꼭 맞추기 위해서 앞트임 후에 코를 권한다 라기보다는 눈에 대한 밸런스는 눈에서, 코에 대한 밸런스는 코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을 설명드릴 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눈의 위쪽에 높이감이 있고요, 눈의 길이감이 있습니다. 높이감은 보통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 수술을 통해서 높이감을 더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길이감에서는 앞트임과 뒤밑트임을 통해서 길이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코의 경우에는 높아질 때마다 좀 입체감이 더 생기는 거지 길이감에 너무 큰 영향을 준다 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은 나도 앞트임하고 이상해서 코도 하셨다. 눈 수술을 하고 나서 그거에 또 맞는 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코 수술을 하고 나서 그거에 맞는 눈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눈, 코를 같이 동시에 진행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앞트임을 하고 나서 이상해서 코를 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물론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진 않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재수술을 해달라고 하니까 앞트임을 풀 수 없다고 코를 세우라고 하셨다고 하시네요. 앞트임도 정말 심한 경우, 너무 많이 터져 있다든지 아니면 흉터가 너무 많이 보인다든지 안쪽에 누후가 너무 많이 노출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앞트임 복원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시 복원이 안 되거나 다시 회복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첫 앞트임 수술과는 조금 다르게 흉살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앞트임 복원술이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거를 코 수술로만 해결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정말로 앞트임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앞트임 복원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댓글 중에 인라인은 누구나 되는데 인아웃라인이나 아웃라인은 안 되는 눈이 있음. 이 말은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앞트임이나 윗트임을 권하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뒷트임이나 밑트임을 권한다? 이거는 100% 상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보통 뒤밑트임도 그렇고 앞트임도 그렇고 쌍꺼풀을 하러 오신 분들께 막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아요. 다만 본인의 니즈가 있다든지 그 환자분의 얼굴 현재 형태 또는 눈 길이의 길이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천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트임만 하려고 갔다가 쌍꺼풀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쌍꺼풀을 하러 갔다가 앞트임을 권하는 건 의사가 돈을 밝히는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눈 길이감에 대한 부분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몽고주름띠를 좀 풀면은 그 1, 2mm의 효과로도 충분히 눈이 더 시원해 보일 수 있는 느낌들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쌍꺼풀을 잡으면서도 충분히 앞트임을 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겹주름이 있었다든지 라인 정리가 안 됐다든지 할 때에는 또 쌍꺼풀을 권해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또 너무 불신을 갖고 저희들의 얘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양아치 병원 어떻게 거르냐?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병원들도 워낙 많고 환자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그걸 권해드렸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권해드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권해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모든 병원에 대한 시선 자체를 양아치 병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우선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으시면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거르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신뢰에 대한 회복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쌍꺼풀 수술이나 앞트임, 뒤밑트임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고 첫 상담을 오시거나 몇 군데를 다녀보셨는데 쌍꺼풀에 대해서 크게 정보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받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앞트임을 권했을 때 다른 병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한 본인도 그거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그 부분만큼 좀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마지막 부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담도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확고하게 생각이 갖고 있으셨는데 상담 오셔서 이제 제가 쌍꺼풀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고 앞트임에 대한 말씀드리면 저한테 들으실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듣다가 이제 가셔서는 여기가 양아치 병원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앞트임에 대해서 너무 불신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수술하는 당일날까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충분히 선택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두 가지가 다 잘 어우러져야지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과 상담할 때 충분히 본인의 의견들, 원했던 부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를 저희들의 언어로 충분히 표현을 해드리기 때문에 의견을 교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마다 예쁜 눈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좋은 수술을 이뤄낼 수 있는데, 경험 많은 실장님, 경험 많은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AB성형외과에 언제든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B성형외과 문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